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성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리데일리의 윤욱재 기자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드디어 한국 시리즈만을 남겨두고 있는 KBO 리그인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잡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이 한국 시리즈, 야, 야구 정말 오래 한다. 저희끼리는 이제 종사자끼리는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144경기 다 보시고, 네. 이제 준 플레이오프, 뭐 와일드카드, 준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까지 정말 이제 가을 야구의 재미를 또 한껏 느끼시겠지만 네네.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쯤 되면 슬슬 또 이제 지치시잖아요. 어떠세요? 사실 원래 한 10월 말쯤이면 좀 다 끝나거든요. 네, 원래 일정이. 네, 네. 근데 이게 경기 일정이 늘어나면서 지금 11월인데도 이제 시작하잖아요. 한국 그렇죠, 시리즈를. 맞아요. 뭔가 좀 더 일을 좀 더 하는 기분? 추가 근무 같은 느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네. 예. 어쨌든 오늘 이제 윤욱재 기자님과 함께 또 LG 한화 담당이시거든요. 저희가 또 LG와 한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본편 주제에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또 많은 분들께서 채팅 미리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댓글 읽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댓글, 솔트님 6개월 동안 학교도 출첵했는데 야구 끝나면 허전할 듯. 저희 그래도 비시즌에도 월요일이랑 목요일 주에 2회 정도는 저희 방송할 예정이니까요. 매일매일 학교 가다가 주에 이틀 학교 가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학교는 가기 싫은데 브런치는 또 찾아오고 싶은 그런 방송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트님 댓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또 치디님 언제 나오시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치디님 또 내일 오랜만에 또 출연하실 계획이고요. 종사자분들은 144 곱하기 3, 4 정도의 느낌이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공감이 좀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윤 기자님 어제 질문하시지 않았나요? 미디어데이 행사 때. 저는 어제 행사에는 없었습니다. 어제는 안 가셨고. 다른 분과 좀 헷갈리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한국 시리즈는 짜내기 야구를 할 것 같다. 또 이제 SSG는 오래 쉰 만큼 점수 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뭐 9위가 남다를 것 같다. 쉰 투수들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제 한국 시리즈 얘기 좀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제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대망의 한국 시리즈 1차전 선발 공개가 됐죠. 이제 네. 김광현 선수와 안호진 선수 이제 토종 에이스들의 맞대결로 이제 펼쳐지게 됐는데요. 뭐 두 선수들의 성적 뭐 다들 보이시다시피 뭐 2.11, 2.13 정말 훌륭한 성적을 최고의 투수들이죠, 진짜. 맞습니다. 네. 기록을 해줬습니다. 지난 8월 3일 이제 고척에서 두 에이스들 정규 시즌 맞대결 한 차례 이제 붙었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안호진 선수는 7이닝 무실점 그리고 김광현 선수 6이닝 2실점으로 3대2 이때 당시에는 이제 키움이 승리를 거둬갔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가 이 휴식 끝에 이 실전 감각을 되찾고 돌아왔느냐 혹은 이제 안우진 선수가 체력을 회복을 했느냐 요게 이제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기자님 이제 이 한국 시리즈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 1차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일단 올해 최고의 빅매치일 것 같고 네. 근데 안우진 선수가 굉장히 포스트시즌에 뭐 자주 나오긴 했지만 네네. 그래도 꼬박꼬박 나흘 휴식을 취하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하루 정도 더 쉬면 더 좋겠죠. 네. 근데 일정상 지금 나흘 정도 쉬어도 지금 베스트라고 봐야 되거든요. 진짜 컨디션 상으로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물집 이슈 이런 것도 있지만 항상 뭐 그게 있으면서도 잘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퀄리티 스타트 이상은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안호진 선수에게 뭐 나흘 휴식 요 정도는 그냥 평소 쉬던 대로 그냥 쉰 거다. 그러니까 좀 왜하겠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안호진 선수가 나온 것 같고 이 김광현 선수는 조금 어떨까? 이제 3주 동안 휴식을 취했는데 아무리 김광현이라도 이제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휴식이 필요했었던 그리고 이제 후반기 사실 페이스가 전반기에 비해서는 다소 좀 떨어진 게 사실이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좀 약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일단 투수의 입장에서는 휴식이 뭐 최고의 조건이긴 하죠. 근데 이제 다만 경기 감각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1회가 어떻게 넘어가느냐에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솔트님께서도 1회 잘 넘기면 투수전으로 가지 않을까요?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광현이 홈에 강하고 상징성을 고려해서 넣은 것 같다. 안호진은 살 쉬는데 괜찮으려나? 이런 얘기 또 세라피모님께서 또 해주셨는데 오늘 경기 또 이제 선발 맞대결은 저희가 또 이렇게 살펴봤고 좀 주목해야 될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경기 내적으로 어떤 플레이가 중요할 것 같은지 뭐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좀? 역시 뭐 단기전은 뭐
수비죠. 수비. 뭐 네. 작은 실수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뭐 준 플레이오프 보시면서 맞습니다. 뭐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뭐 항상 뭐 그래 왔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 이제 SSG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즌에서 내야 외야 할 것 없이 참 수비를 잘했던 네. 물살틈 없이 탄탄한 수비를 펼쳐줬던 팀이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오프 1차전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자멸했었던 그런 경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분위기를 반전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안 보여지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SSG는 지금 뭐 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다뤄보기로는 불펜도 저희가 좀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미디어데이에서 네. 이제 집단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김원영 감독께서. 네. 네.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사실 시즌 막판에도 이 마무리 투수 때문에 경기가 좀 뒤집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김원영 감독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 명으로 이렇게 고집을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상대 타자나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선수를 기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확실히 SSG는 누구 하나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선수 올리면 믿고 맡길 수 있어. 요런 느낌이 다소 없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혹은 그날 상대 매치업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또 유연하게 기용하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김원영 감독의 그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앞에죠. 그 앞에 뭐 6회 이후에 그때 이제 투수 교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이제 또 굉장히 관건이 되겠어요. 아 선발에서 셋업 네네네. 마무리 사이로 이제 연결해주는 그렇죠. 그 연결고리. 아 그러면은 SSG는 이게 연결고리도 중요해. 셋업은 누구 올려? 마무리도 집단 마무리야. 여기는 진짜 김원영 감독의 역량이 이번 시리즈에서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볼게요. 벤치에서 작전 지시할 때 번트를 누가 더 완벽하게 수행하느냐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사실 다득점 경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입는 그 타격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하긴 LG가 사실 이제 문보경 선수 번트 됐을 때 분위기가 갑자기 거기서, 뒤집어졌었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볼까요? 양팀 감독님이 당연히 경기력, 승부에 집중한 선발픽이긴 할 테지만 플러스로 흥행도 감안하신 멋진 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을 위한 1차전 한국 시즌 1차전이 주는 또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안우진 선수야 당연히 이제 토종 에이스 그리고 지금 현재 올 시즌에 가장 잘 던진 선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SSG는 사실 뭐 폰트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선수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청백전 때 이미 뭐 폰트 선수가 등판했다는 거에서 또 알 수 있다시피 김광현 선수를 또 내심 속에 또 말에 좀 담아두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구장은 문학이라 이 작전보다는 또 수비가 더 중요할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키움이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전문가들이 키움을 무시했던 시즌 전의 예상을 뒤집어 버릴 겁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셨어요? 이번 시즌 시작할 때 키움의 5강 간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닙니다. 5강 못 간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5강은 힘들다고 봤는데 정말 초반부터 예상을 완전 뛰어넘더라고요. 진짜 뛰어넘었고 그러면은 이제 준 플레이오프 KT랑 키움이랑 붙었을 때 키움이 올라간다 예상하셨어요? 자, 송구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플레이오프 LG 대 키움이 올라간다 생각하셨어요? 아니 자꾸 이 질문을 이렇게 연이어서 한 번만 해서 1절만 해주세요. 1절만. LG 담당 기자님이시니까 조금 팔이 안으로 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옥재 기자님이 예측하는 1차전 승리팀 어디라고 보시는지. 자 이번에도 키움을 외면할 것이냐. 저는 그러니까 오늘 1차전 오늘 경기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키움의 한 표를. 오늘 경기는 키움이 이긴다. 오늘 경기 이 키움의 승리를 점치시는 이유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선발 투수 대결에서는 비슷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최소. 그렇다면 결국에는 타격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SSG 선수들이 또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안우진이라는 선수를 상대로 금방
감각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아, 경기 감각을 이 다소 좀 끌어올리는데 게다가 상대 투수가 보통 투수도 아니고 네네. 안호진이라면 적응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한 표 던져주셨네요. 병파리님 또 얘기를 하셨고 근데 울트라 왕펀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안 돼! 이러시는데요. 또 역으로 갈까봐 이런 생각 또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개니님께서도 왜 키움승리 정치시냐고 지겠네 똥촉이시더만 이런 얘기. 이러다가 또 한 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네. 맞을 때 됐다. 이제 맞을 때 됐다.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한국 시리즈 1차전 좀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저희가 뭐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제 안치홍 의원님 또 다시 오시니까 안치홍 의원님과도 또 한국 시리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다른 뜨거운 FA 이형종 선수가 또 이제 FA 자격을 또 취득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SSG와 키움의 한국 시리즈 제외하고 이제 타 팀은 사실 이제 벌써 또 스토브리그에 접어들었다. 네. 다음 시즌 준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LG 이영종 선수의 퓨처스 FA 자격 충족이 또 이슈로 좀 떠올랐습니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영종 선수하고 LG 쪽에서는 사실 이미 조금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이제 2군에서 거의 머물렀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렇죠. 1군 등록 일수가 55일에 그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구단에서도 미리 이런 걸 좀 계산을 해놓거든요. 올해 끝나고 누가 뭐 FA가 될지. 뭐 이제 퓨처스 FA도 생겼으니까, 그렇죠. 예, 뭐 누가 뭐 대상자가 되는지 이런 걸 예상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단에서도 알고 있었고, 또 이제 선수들도 이제 뭐 에이전트나 이런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이게 그 계산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측도 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던 거죠. 준비는 좀 해놓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이제 퓨처스리그 FA제도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뭐 육성, 뭐 군보류, 육성 군보류 선수, 소속 선수 KBO 리그 등록일이 60일 이하인 시즌이 통상 7개 시즌 이상인 선수가 또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제도인데요. 사실 이영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댓글로 보셨을 때도 알 수 있다시피 우타 외야수의 가치는 뜨겁다. 그리고 이제 이영종 선수를 원하는 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해주고 계시거든요. 최근 2년간 사실 LG에서 출장 기회가 적었습니다. 퓨처스 FA 자격 얻어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돌아가는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근데 LG에서도 이영종 선수가 뭐 꼭 뭐 저기 그러니까 뎁스 차원에서도 이영종 선수가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올 시즌 지금 끝나고 이재원 선수가 지금 상무에 지금 1차 합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상무 입대가 유력하다고 봤을 때 지금 LG의 뭐 외야수도 물론 많지만 또 우타 외야수는 또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이재원 선수까지 만약에 입대를 하게 된다면 우타 외야수가 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LG에서도 이영종 선수 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하도 좌타 하다 보니까 우타가 귀해진 희한한 경우다. 사실은 지금 LG 트윈스의 주축 타자들이 대부분 또 좌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이영종 선수의 가치가 오히려 더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다 죽어가는 퓨처스 FA를 이영종이 또 한번 살렸다. 사실은 정말 지난해에도 이 퓨처스 FA 선언을 했다가 또 은퇴를 된 선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선수들이 또 이제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이용종 선수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LG에서 계속 뛰었고 앞으로도 LG에서 뛰고 싶다. 그런데 혹시 타구단 이적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LG하고 뭐 잘 뭐 얘기가 되지 않는다면 뭐 충분히 뭐 타구단 하고도 이야기를 또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과연 그러니까 LG가 과연 이영종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영종 선수는 이제 현장에서 보셨을 때 사실 그동안 좀 어떤 선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뭐 이제 채팅창에 뭐 야잘잘이라고 했었던 게 또 기억이 난다. 참 재능은 뛰어난 선수인데 그걸 이제 좀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케이스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보셨던 이영종 선수. 아니 그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투수로 이제 입단을 했다가 좀 이제 방황의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잠깐 또 골프도 좀 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골프도 사실 그냥 뭐 친 게 아니고 뭐 세미 프로 테스트 여기서도 이제 한타 차로 이제 탈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골프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 선수가 골프에도 재능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선수가요. 네. 그 운동신경이나 이런 게 너무 그 타고난 게 너무 좋은 선수라 정말 이 천재 소리 듣는 선수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타자 전향을 한 후에도 어느 정도 이 성적을 보여준 거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결국에는 코칭 스태프가 놓기 어려운 선수였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사실 2년 동안에는 그 재능을 발휘할 만한 기회가 사실은 좀 적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물론 LG 트윈스의 이제 외야 뎁스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이기도 할 테고 뭐 김현수, 박혜민 그리고 이제 홍창기 요 외야 라인을 좀 뚫고 나가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잔류를 하게 됐을 때도 조금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제 박혜민 선수 FA 영입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어떤 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좀 더 기회를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가장 고려를 하지 않겠어요. 아, 맞습니다. 이용종 선수 원하는 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우타 외야수 특히 이제 제 채팅창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팀이 이제 역시 한화. 외야수를 보강해야 되는 팀 하면 역시 한화일 것 같습니다. 시즌 중에도 한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지금 이제 FA 이 2군 FA 퓨처스 FA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한화 뭐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직도 이게 외야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사실 그 정민철 단장 시절에는 베테랑 선수들을 좀 많이 좀 방출을 좀 하면서 정리를 좀 했죠. 네, 그 이후에 그 방출 선수들도 그 시장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사실 별 다른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슷한 나이대 선수를 또 영입을 하면 또 이게 그 기조가 또 깨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단장도 바뀌었고 이제는 또 내년에 또 뭐 성적을 또 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 보니까 삼성도 지금 외야수 우타 외야수 데려오는 거 어떠냐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최은성 선수랑도 이제 계속 연결됐었던 팀이 또 삼성이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또 이용종 선수 얘기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키움이 또 이용종 선수 적합하다라는 의견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퓨처스 FA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경쟁팀이 많이 몰리면 몸값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최초로 진짜 퓨처스 FA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게 근데 제도를 보니까 이게 또 다른 팀으로 또 가도 올해 연봉은 또 똑같이 받아야 되고, 예, 이런 또 제도에 좀 맹점도 좀 있기는 해요. 있네요. 네, 이게 퓨처스 FA라고, 그러니까 FA도 마냥 그냥 FA가 또 아닌 그런 상황인 건 같긴 합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이영종 선수 얘기도 해봤고, 이 사실은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또 FA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강남 선수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유강남 선수 그리고 이제 최은성 선수가 락커에서 짐 뺐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뭐 이건 예비 FA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요 두 선수의 행보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강남 선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 2022 시즌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쵸, LG는. 네. 그렇고 이제 그 주전급 선수들은 마무리 훈련에도 참가하지 않고 이제 각자의 운동을 뭐 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짐을 빼고 이런 거는 뭐 특별하게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요. 네네. 그리고 뭐 짐을 뺐다고 해서 그것이 뭐 나 이제 뭐 더 이상 나 이정이야. 나 LG에 없을 거야. 이런 건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유강남 선수가 지금 시장에서의 평가를 보면 네. 양의지 선수가 이제 제일 이제 탑 티어고 그렇죠. 포수 시장에서 네. 이제 그 다음 자리를 놓고 지금 박동원 선수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강남 선수도 뭐 올 시즌 지난 시즌 다소 조금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어쨌든 보여준 게 있는 포수이기 그럼요. 때문에 이렇게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LG 팬분들께서는 반드시 유강남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유강남 선수도 뭐 혹은 이적이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포수가 필요한 팀 사실 요번에 FA 되는 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포수가 연쇄 이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FA가 될 수 있는 포수가 5명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다 잔류를 하겠냐는 거죠.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뭐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그렇다면 결국 한 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국 다른 선수를 또 메워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연쇄 이동이 당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맞습니다. 유강남 선수 롯데 이야기도 있던데요. 히어로즈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대규모 보강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의지 선수를 잡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뭐 다른 포수들 그럼요. 반드시 네. 또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기도 합니다. LG 선수단 내 뭐 최근 이제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들은 소식이라든지 뭐 말씀해주실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혹시? 근데 이게 플레이오프가 사실 굉장히 아쉽게 끝났잖아요. 좀 많이 상실감을 좀 가진 선수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좀 기대도 많이 했고 뭐 그런 플레이오프였는데 네. 선수들이 기대한 만큼 또 결과도 오지 않아서 좀 많이 좀 실망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제 팬분들도 당연히 이제 실망하셨겠지만 네. 선수들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요. 선수들도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있어서 좀 많은 실망감을 또 느끼고 있다라는 네. 점은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LG 트윈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좀 나눠봤고요. 이번 뭐 이 Q&A 좀 잠깐 진행을 해보고 다음번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톨미님께서 기자님이 보셨을 때 이번 FA 포수들 중에 가장 이적할 가능성 높은 선수 누구라고 보시는지 또 궁금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양의지, 박동원, 그 다음에 유강남, 박세혁, 이제 이재원 선수까지 네. 이렇게 5명입니다. 저는 양의지 선수도 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양의지의 이적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잔류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잔류 가능성이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도 네. 이게 왜냐면 작년에도 사실 저희가 막 그랬거든요. 이 나성범 선수가 이제 FA가 딱 됐을 때 뭐 무조건 남겠지. 야 나성범이 NC 프랜차이즈인데 어딜 가겠어 이런 얘기. 뭐 NC에서 뭐 충분히 대우하겠지. 뭐 이랬는데 150억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가야지 어떻게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정말 예상을 못한 거였어요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FA 시장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그만큼 이 양의지 선수라는 이 포수의 S급 포수, S급 선수의 가치는 사실은 진짜 저희가 함부로 뭐 얼마다 이렇게 단정짓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이적할 확률이 높은 선수 일단은 양의지 선수로 또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SSG 팬이지만 LG 트윈스 한국 시리즈 못 간 이유는 외국인 타자 없었던 거 요거를 또 지적을 해주셨어요. 외국인 타자 결국에는 시즌 내내 발목을 잡았고 이 로벨 가르시아 선수를 이 가을 야구 시작하기 전에 보내버렸잖아요. 네네. 계약을 이제 해지를 해버렸는데 네. 그 선택에 대해서는 좀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또 과연 그 한번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네네. 한번 그냥 놔뒀으면 내비뒀으면 그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땠을까 이런 얘기. 이게 그 기간에 또 맞춰가지고 또 이게 터질 수도 있는 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규 시즌 내내 죽쓰고 네. 사프고 네. 하다가 가을 야구에서 한두 개 정도 쳐주면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이별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인데 가르시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못하고 그냥 퇴출이 또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그죠? 네. 네. 한현희 정찬원 선수는 왜 엔트리 제외인지 아시는 분 아나님이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선발로 쓰기에도 이렇게 뭐 기대치가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지금 네네네. 그렇다고 불펜으로 활용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그렇다면 불펜이라도 좀 더 선수를 확충하는 게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플레이오프 때부터도 이제 그렇죠, 적용이 그렇죠. 됐던 거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 한현희 선수 폼이 영 좋지 못했어요. 이번 포스트 시즌 때도 그랬고 지금 또 정찬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좀 롱맨으로 사용하기에는 네. 또 단기전이잖아요. 단기전 네. 롱맨을 넣기보다는 그냥 1이닝을 또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불펜 자원을 넣는 것이 조금 더 나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우미오 로즈는 반면에 외국인 타자 푸이그가 잘해줬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푸이그 선수도 그거 정말 굉장히 컸어요. 예. 이 중요한 활약. 안호준 선수와 이정우 선수가 좀 돋보였지만 그 뒤에서 푸이그 선수도 충분히 네, 타선에서 네. 좀 지켜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제목도 제목을 또 이렇게 달아야 되겠어? 하나 정말 달라지나 뭐 몇 번을 달라져요. 이거 이거 카멜레온도 아니고 매번 달라지나 하는데 이제는 진짜 좀 달라질 때도 됐다. 2023 시즌 정말 달라지나 내년 시즌을 위해 코칭 스태프 선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김성갑 잔류군
총괄 코치 그리고 이제 박승민 코치를 새로 영입을 했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김성갑 코치 유이 아빠 또 유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유명하신 거 이제 지도력일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SK 와이번스 등에서 여러 보직 거치면서 쌓은 노하우가 구단의 육성 시스템 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해 영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박승민 코치 같은 경우에도 히어로즈 KT 위즈에서 1군 불펜 및 메인 퓨처스 총괄 등 투수 파트에서 선수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호세 로사도 투수 코치의 MLB식 지도법에 이제 박승민 불펜 코치의 경험을 접목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이제 코칭 스태프 강화하면서 내년 시즌 육성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이 두 코치를 영입한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손혁 단장의 좀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게 손혁 단장이 이제 새로 선임이 됐잖아요. 근데 이 손혁 단장이 과거 이제 지도자를 할 때 뭐 키움하고 뭐 이제 뭐 지금은 SSG지만 SK에서 뭐 감독과 코치 생활을 하면서 이 팀들이 보통 그 성적이 또 좋은 팀들이었고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노하우가 있는 팀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팀들의 좀 좋은 점들을 좀 흡수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팀들의 그 장점을 흡수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단계는 그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또 오랫동안 그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영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두 코치님을 영입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화 이글스 사실 뭐 메이저리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뭐 휴스턴이라든지 뭐 템파베이라든지 이렇게 좀 선진적인 운영을 보여주는 그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프런트 인사들이 다른 팀으로 막 영입돼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KBO 리그 같은 경우 이제 코칭 스태프가 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유망주들 근데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뭐 지금 이 호세 로사도 코치도 그렇고 지금 뭐 메이저리그에서 온 그런 코치들도 다 있고 이러는데 이거 선수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채팅창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혹은 이제 재능이 좀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 글쎄요, 이거는 또 선수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는 그 코치 얘기를 꼭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좀 잘 됐을 때, 저는 이 코치님 뭐 알려주신 덕분에 이렇게 뭐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수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받아들이는 선수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선수가 어떻게 또 이제 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흡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갑 코치, 박승민 코치는 손단장 지도자 경력 때 같이 하신 분들 아닌가? SSG 투수 코치 그리고 이제 키움 감독 때 정말 잘 아는 분들이죠. 네네, 세라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코드 인사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화 이글스에서 그게 잘 피어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FA 영입 없으면 당분간 힘들다고 본다. 팀 내 야수 투수 중심을 잡아줄 고참이 없는 팀 한화 실베스타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갑자기 프런트나 코치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건 선수단 강화가 아닐까라는 의견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전력이 뒷받침이 돼야지 이게 야구가 결국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화는 수베로 감독이 온 이후에도 뭐 뚜렷하게 정말 뭐 큼지막한 그런 전력 보강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단에서 또 이번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분명한 전력 보강이 있어야지 뭐 감독이나 뭐 지도자 이런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어쨌든 야구는 선수가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요리사들을 데려왔다라고 이제 하더라도 좋은 식자재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요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런 좀 식자재 거기 뭐 물론 이제 뭐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정도는 되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좀 감칠맛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FA 선수들이 반드시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이 김성갑 코치도 그렇고 박승민 코치도 그렇고 결국에는 손혁 단장의 픽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이제 프런트 야구를 좀 하기 위함이다. 이제 정민철 단장 체제보다 조금 더 강하게 가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베로 감독한테는 이렇게 주문하는 것 같아요. 이제 1군 성적에
올인 해주세요. 올인을 네. 육성에 네. 조금 덜 신경 쓸 수 있도록 짐을 덜어주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뭐 퓨처스에 이미 뭐 최원호 감독이 있고 네. 이제 뭐 김성갑 뭐 잔류구 총괄로 이제 오셨고 네. 근데 뭐 육성은 여기서 이제 다 뭐 정말 뭐 다 이제 여기서 해결을 할 테니 1군에서 이제 성적을 내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네. 사실 1군에서 성적을 내려면 줘야지. FA를 그렇죠. 줘야 되는데 네. 한화이글스 지금 사실 올 겨울에 FA 영입에 관련된 좀 소식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신중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어떤 뭐 조금 뭐 너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심심찮게 나와야 되는데 네. 작년에도 사실 FA 관련된 얘기가 조금씩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안 해요. 이랬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되었단 말이에요. 음. 구단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더 그 FA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신중한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분위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 지주에서 막 대규모 네. 유상증자하면서 오늘 우리 합니다. 다음 시즌에는 반드시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어쨌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네. 스토브리그 진행되면서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박세웅 선수에게 90억짜리 연장 계약 주고 뭔가 이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시즌이 끝난 팬들에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이글스는 제일 많이 바뀌어야 되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김성갑 코치, 뭐 박승민 코치, 뭐 물론 지도력이 좋은 훌륭한 코치님들이라고 하지만 이게 팬들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까? 좀 기대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냥 뭔가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라도 좀 이렇게 내놨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아쉬워요. 네. 그래요. 네.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좋을 수 있을까? 좋은 야구를 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내년 결국에는 네. 지금 구단에서 선수를 더 영입을 해줘야죠.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팀이 발전하는 걸 기대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감독의 뭐 권한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좀 축소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지금 네네네. 코칭 스태프 선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렇다면 구단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주도권을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구단에서 더 신경을 써줘야죠. 예. 그러지 않고서 뭐 감독만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 얘기가 아까 그거예요. 이제 저희 육성은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 1군 성적에만 좀 신경을. 아니 내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수배로 감독 입장에서 내가 여태까지 육성하라고 여기 데려온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와서 성적을 1군에만 집중을 해달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어불성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는 이제 FA 이 시장에도 어느 정도 참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또 뚜렷한 분위기는 없고 약간 좀 신중한 분위기. 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영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포지션 좀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자님 생각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하면 역시 외야인데. 하나하면 외야인데. 근데 이미 뭐 구자욱 선수나 한유섬 선수가 이미 뭐 BFA 단연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죠. 어쩌면 묶여버렸죠. 하나가 노릴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타깃이 지금 사라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도 지금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게 뭐 무턱대고 뭐 어떤 선수 뭐 FA라고 해서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지금 전력이 너무 약하다는 게 2년 동안 너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우리도 좀 젊은 선수들에게 좀 이게 그 모범도 되고 뭐 이런 전력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베테랑 선수를 이제는 좀 진지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베테랑 선수 많이 내쫓았고 사실 이제 쳐내면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는 이 젊은 선수들의 롤모델로 보고 잘할 만한 그런 그럼요. 선수가 네. 없었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네. 그 이영규 선수의 존재가 참 그래서 더욱 아쉬운 것 같아요. 아직도 키움 히어로즈에서 제 몫을 다 해주고 있는 베테랑 선수. 지금 한화 이글스에 있었으면 주전 한 자리 못 쳤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네.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네. 부분 결국에는 이영종 선수 얘기도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이용종 선수랑 비교했을 때 이용규 선수가 밀리냐 많이 밀리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참 이 하나이글스의 이런 행보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지아이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과외 받으면 서울대 가나요? 한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선수들, 그렇습니다. 이제 학생들도 조금 많이 갖춰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뭐 이 서울대 총장 이 얘기는 또 똑같습니다. 하나가 노린다는 S급 매물들이 점점 시장에서 사라져가는 것도 소극적인 움직임에 한몫하는 것 같다. 개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FA를 영입을 하려면 S급을 영입을 해야 한다고 저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어쨌든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자욱이나 뭐 한유섬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지금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과연 하나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러니까 지금 S급이라면 지금 양의지 선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지원 선수가 있는데 영입하기가 좀. 근데 뭐 양의지 선수가 와도 뭐 포수만 또 144경기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또 뭐 지명 타자로도 뭐 충분히 공격력에 큰 보탬이 되는 선수니까 또 이 선수가 또 리더십도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인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그래. 네. 이 하나가 과연 영입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기자님이 보시기에 BFA 단연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또 쓱 우승이다님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측이 좀 합의만 되면, 그러니까 이 사실 구단에서도 그 FA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선수가 합의를 해주면은 너무 고마운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시즌 뭐 이런 거 구상할 때도 굉장히 보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이 계약을 미리 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 돈 계산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야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 돈 계산을 미리 끝내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이글스 이태양 선수 트레이드한 것도 실수한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니 팀 승률 3할을 당연시하는 것 같은 팀이라는 점이 큰 문제라고 본다. 이런 의견. 좀 이거는 좀 뼈에 새겨야 되는 그런 아픈 얘기가 이야기네요. 아닌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전력 양극화 이게 좀 많이 심해졌잖아요 올 시즌에. 한 축을 담당하는 팀이 한화라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진혁이나 이영종 한 명 더 노린다면 양의지, 박동원, 최은성 중에 2명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비단연 계약 때문에 스토브리그 좀 노잼됐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어느 정도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공감이 또 가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뭐 노진혁 선수에 대한 얘기도 좀 있습니다. 노진혁 선수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진혁 선수가 또 은근히 지금 인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내야 이 전 포지션을 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는 게 거기에 또 펀치력까지 있잖아요. 그쵸. 20홈런도 어쨌든 때려봤었던 선수라니까 이 수요가 확실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최은성 선수 얘기. 최은성 선수도 사실은 저희가 시즌 중에 이제 LG 트윈스 외야가 꽉 차 있을 때 그리고 최은성 선수도 1군에 올라와서 이만큼 활약을 못 해주고 있을 때 이용종, 최은성 요 선수들은 뭐 안치홍 의원님도 계속 그러셨거든요. 유망주들 주고서라도 데려와서 좀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결국 FA로 둘 다 풀리게 됐습니다. 이 두 선수들의 행선지가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성원창 선수 FA 할까요? 이런 질문 성민님. 이게 애매합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네. 이게 또 미루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FA를 선언하자니 올 시즌 또 실적이 또 너무 또 좋지 않았고 굉장히 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 기자님 생각하시기에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FA를 해도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좀 일종의 좀 보장 같은 게 좀 있어야 그래야지 FA를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서건창 선수의 상황에서는 FA를 신청을 해도 지금 뭐 크게 뭐 좋은 대우가 뭐 기대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FA 신청이 답이 될지는 조금 미지수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서 교수님도 한화 가면 충분히 제목 이상 하지 않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냐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한화에는 이루수 정은원 선수가 또 있기 네, 때문에 여기로의 또 이적도 사실 또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했다가 미화되면 어쩌나요? 또 쓱 우승이다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HYUN님 제발 한화가 FA 사왔을 때 내줘야 하는 유망주가 아까워서 안 사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보호 명단 짤 때 좀 뭐 이제 팬분들께서 또 미리 이거 짜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미리 짜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널널해요. 네. 하나 이글스는 네. 지금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전력 보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생각이 듭니다. SSG 랜더스포츠 이재원 선수도 한국 시리즈 끝나면 FA 신청할까요? 이것도, 이재원 선수도 네. 할까요? 저는 서건창 선수하고 비슷한 상황 아니겠어요? 예.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이재원 예. 선수도 그냥 이제 네. SSG에 그냥 좀 네. 잘 남는 것이 네, 프랜차이즈 서로에게 좀 스타로서. 조목이 네.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SSG 팬분들께서는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네. 드래프트 때부터 쭉 이렇게 그럼요. 여기까지 네. 온 선수이기는 하네요. 뭐 모르죠.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또 활약을 펼쳐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뭐 한국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도 1차전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고 또 오늘 담당 구단이신 또 LG와 하나 얘기 조금 더 깊게 저희가 한번 오프 시즌 이미 뭐 사실 이 팀은 들어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좀 네.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쨌든 또 저희가 다음번에도 한번 또 모셔가지고 좋은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좀 한편으로는 서글픈 게 제 네. 담당 구단들이 또 지금 한국 시리즈에도 올라가지 못해서 그러게. 오늘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서 네. 그 점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 내년에는 뭐 제 담당 구단들도 좋은 성적을 좀 거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LG도 좋은 성적을 또 거뒀으면 좋겠고 이 하나도 사실은 네. 좀 이제 안 좋은 기사만 쓰기 그렇잖아요. 좀 반등 희망을 보여주는 네. 그런 시즌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진출팀 이 담당팀이 이 한국 시리즈 혹은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해서 현장은 안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한국 시리즈 가는 일정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네. 조금 더 여유가 생기시지 않았나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오늘 여기서 좀 방송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 똑같이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치디님 우리 안치홍 의원님 다시 나오시니까요. 또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